안녕하세요, 구루입니다. 최근 아이폰 입문자를 위한 새로운 아이폰 17e가 출시됐죠. 저도 지금 약 1, 2주 정도 사용해보고 있는데 아니 이게 이렇게 좋다고? 생각보다 잘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폰 17 시리즈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에게 이게 뭐 기본이다, 에어다, 프로, 프로 맥스까지 워낙 라인업이 다양하다 보니까 아니 난 도대체 이 중에서 아이폰 뭐 사야 되는 거지? 너무 고민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이폰 17 정기종 내돈내산으로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장시간 써본 만큼 오늘도 어려운 얘기 없이 최대한 실경험, 장단점 위주로 어떤 분이 어떤 모델을 사면 좋을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부담 없이 나는 아이폰을 처음 입문해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아이폰 17e, 나는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도 있으면서 데일리로 쓰기 편한 아이폰을 쓰고 싶다 하시면은 기본이고요. 얇은 두께와 가벼운 무게, 휴대성을 중요시 하신다면 아이폰 에어, 사진, 영상 제대로 찍고 싶다, 카메라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프로, 마지막으로 충전 신경 안 쓰고 정말 장시간 오래 쓰고 싶다 하시면은 프로 맥스를 추천드립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정리했는지 디자인과 무게부터 살펴볼게요. 우선 가장 사이즈가 작은 모델은 아이폰 17e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모델은 프로 맥스고요.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아이폰 17e가 6.1형, 기본과 프로가 6.3형, 그리고 에어가 6.6형, 마지막으로 프로 맥스가 6.9형으로 화면이 가장 커서 컨텐츠 몰입감이 정말 좋아요. 사실 6.1형이라고 해서 보기 어려울 정도는 아닙니다. 원래 크면 클수록 보기가 좋은 건 맞거든요. 근데 반대로 휴대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어요. 다만 아이폰 17e가 전면에서 봤을 때 마치 예전 아이폰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회기를 했는데 뒷모습을 봤을 때는 제가 예전에 사랑했던 아이폰 느낌이 나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니 애플은 왜 이렇게 이 기본 배경화면 디자인을 너무 잘해요? 진짜 예쁘지 않나요? 무게는 170g으로 매우 가벼운 편에 속해서요. 바지 주머니에 넣어도 부담이 없고요. 만약에 나는 이보다는 좀 더 가벼운데 화면 크기만 좀 더 컸으면 좋겠어 하시면은 에어가 6.6형이라 보기에도 훨씬 더 시원시원한데 무게는 또 165g으로 아이폰 중에서 제일 가볍기 때문에 훨씬 더 휴대성이 좋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워낙 이 얇은 두께의 모서리 부분에 약간의 공유를 줘서 라운드 처리했기 때문에 이 한 손으로 집었을 때 그립감이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큰데 오래 들고 있어도 부담이 적어서요. 저도 집에서 가장 많이 찾게 되는 건 아이폰 에어예요. 기본형은 지금 봐도 정말 이쁘게 잘 나왔는데요. 특히 다양한 컬러가 봐도 세련되고 산뜻한 느낌이라 너무 좋습니다. 데일리에 어울리는 캐주얼한 아이폰 디자인 같다고 해야 될까요? 무게도 177g으로 가벼워서 장시간 들고 사용해도 역시나 부담은 적은 편이고요. 반대로 프로와 프로 맥스의 경우 후면 디자인만 딱 보면 누가 봐도 카메라부터 보일 만큼 카메라 섬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물론 카메라 성능 자체야 전부 다 좋아졌지만 그래도 디자인이 약간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이죠. 프로 라인업은 전부터 카메라 성능에 매우 집중하더니 카메라 섬도 시리즈를 거듭하면서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나중에는 이 후면 전체가 카메라 섬이 될 거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이제는 부디 이 이상 커지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그립감은 프로까지는 제가 봤을 때 상대적으로 손이 작으신 여성분들도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사이즈와 무게지만 프로 맥스는 확실히 좀 부담이 될 만한 사이즈예요. 제가 키가 186이다 보니까 손도 상대적으로 좀 큰데 프로 맥스는 저조차도 한 손 조작으로만 사용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맨 처음 얘기했듯이 OTT라든지 유튜브 시청용, 웹서핑, 게임용으로 화면이 큰 사이즈를 원하신다, 무언가 봤을 때 난 좀 시원시원하게 봤으면 좋겠다 하시면요, 에어하고 프로 맥스가 완전 딱입니다. 사실 카메라 때문에 이번 아이폰 17 프로 라인업 사시는 분들은 뒤에 다소 투박해 보이는 카메라 섬 때문에 다양한 스티커를 부착해서 조금 더 귀엽고 영하게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다만 무게는 프로 라인업 모두 200g이 넘어가고 프로 맥스는 231g이나 돼서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어떤 케이스를 씌워놔도 기본 10g에서 15g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케이스 무게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그립감 및 휴대성이 가장 좋았던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폰 17e와 기본 에어가 가장 좋았고 다음은 프로, 가장 큰 부담은 역시나 프로 맥스였습니다. 자, 다음은 디스플레이인데요. 심플하게 정리하면 아이폰 17e 빼고 디스플레이는 화면 크기와 해상도만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기본, 에어, 프로와 프로 맥스까지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는 다 탑재가 되어 있어서 최대 120Hz 주사율로 매우 부드럽게 화면 전환이 되고요.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이렇게 간략히 시계와 배경화면을 볼 수 있는 올레이존 디스플레이도 모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아이폰 17e는요,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AOD, 다이나믹 아일랜드까지 빠져 있습니다. 이게 원래 60Hz까지 주사율을 쓰셨던 분들은 모르겠지만 한번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확실히 이번 아이폰 17e가 역체감이 돼서 적응하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다만 게임할 때 최대 주사율은 60Hz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게임 화면에서는 꽤나 부드럽게 움직이고 잠시 뒤 제가 성능 부분에서 자세히 얘기해 드리겠지만 가장 저렴한 엔트리급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성능이 좋다 보니까 최신 고사양 게임까지 매우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게임에선 사실 역체감이 거의 없는데 역시나 기본 설정이라든지 웹서핑, 유튜브 스크롤 내릴 때 최대 주사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다소 많이
많이 끊겨 보이는 느낌은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폰 17E를 쓰면서 제가 처음으로 우아했던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스피커. 사운드 품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단언컨대 훨씬 더 비싼 아이폰 에어보다 확실히 좋아요. 왜냐면 에어는 기본적으로 모노 스피커로 스피커가 하나고 아이폰 17E는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로 출력이나 공간감이 훨씬 좋습니다. 그 외에 기본이라든지 프로, 프로맥스 역시나 스피커 품질은 매우 훌륭하고요. 특히 기본형이 이번에 정말 가성비로 호평을 많이 받았고 사전 구매 때도 많은 분들이 구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역시나 가장 큰 이유는 17 기본 모델부터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면서 굳이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때문에 프로 라인업까지 가지 않아도 돼서 무게나 가격 부담이 확 줄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디스플레이 만족도는 큰 화면에 대한 니즈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당연히 에어나 프로맥스가 좋고요. 적당한 사이즈로 가장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 기본과 프로. 크기보다 휴대성, 컴팩트한 사이즈에 더 큰 니즈가 있으신 분들, 아이폰 미니를 만족스럽게 쓰셨던 분들은 아이폰 17E를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편의 기능입니다. 제가 아이폰을 갤럭시보다 촬영용으로 더 많이 찾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측면에 있는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에요. 버튼만 딱 누르면 빠르게 카메라를 실행시킬 수 있으니까 이게 정말 편한데요. 근데 이것도 이번에 나온 아이폰 17E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미 아이폰 카메라 컨트롤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아이폰 17E를 쓰면서 측면 카메라 버튼 이렇게 누르게 되는데 아 맞다 이거 없었지 할 수가 있어서 약간 조금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예전처럼 잠금하면 즐겨찾기 앱에 기존 앱을 빼고 카메라 앱을 추가해서 써야 되는 게 약간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다만 그래도 아이폰 17E에 맥세이프를 지원해서 빠르고 편하게 고속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은 다행이었어요. 충전도 당연히 C타입 포트로 되어 있고요. 반대로 기본과 에어, 프로와 프로 맥스까지 카메라 컨트롤 기능이 다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촬영하기 편합니다. 자,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우선 후면 카메라 개수부터 비교해 볼까요? 아이폰 17E와 에어는 단일 카메라 하나씩만 들어가 있고요. 기본은 초광각과 광각 2개, 프로와 프로 맥스는 멀리 있는 피사체를 가까이 찍을 수 있는 망원 렌즈까지 해서 총 3개나 탑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레이저를 발사하여 주변 환경과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는 공간 인식 센서인 라이더 센서도 프로 라인업까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야간 촬영에도 프로 라인업이 좀 더 유리하고요. 카메라부터 애플은 데일리로 라이트하게 쓸 거면 기본이나 에어, 아이폰 17E를 사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전문적인 촬영을 할 거면 프로 라인업을 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후면 카메라 화소는 기본, 광각, 망원 모두 4800만 화소 동일하고 약간의 미리수와 조리개값 차이가 있긴 한데 카메라 개수 차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우선 전면부터 한번 봐볼까요? 아이폰 17E는 1200만 화소고요. 나머지는 1800만 화소로 똑같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실생활에서 차이가 날지 제가 실제로 여러 환경에서 찍어봤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차이가 거의 없죠. 그래서 사실 기본 셀피 정도야 아이폰 17E만 해도 충분한데 다만 이번에 아이폰 17에 들어간 센터 스테이지 기능은 아이폰 17E엔 또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에 따라 자동으로 가로 모드까지 촬영이 가능한 기능인데요. 아이폰 17E는 예전처럼 셀피로 가로 비율 영상을 찍으려면 스마트폰을 가로로 돌려서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후면 카메라 중 가장 큰 차이는 역시나 앞서 얘기했듯이 초광각과 망원 렌즈 유무인데요. 아이폰 17E와 에어는 초광각과 망원 렌즈가 없어 넓은 화각으로 촬영하기가 어렵고 또 저 멀리 있는 피사체를 가까이 담기에도 어렵습니다. 기본은 초광각이 있어 시야각 넓게 찍을 수가 있는데 또 망원 렌즈가 없기 때문에 역시나 멀리 있는 피사체를 찍기에는 다소 불리하고요. 프로와 프로 맥스는 초광각과 8배 줌, 40배 디지털 줌까지 지원하는 망원 렌즈가 탑재되어 있어 내가 좋아하는 가수 공연 모습을 찍는다든지 멀리 있는 피사체를 찍기에도 훨씬 좋습니다. 특히 여행할 때 풍경도 찍고 인물도 찍다 보면 당연히 멀리 있는 피사체도 찍을 일이 상당히 많은데 이때가 기본 쓰시던 분들이 프로 라인업 갈까?
라고 가장 생각 많이 하시는 포인트예요. 즉 내가 발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화각으로 촬영할 수 있다는 게 프로나이럽의 가장 큰 메리트죠.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 광각 차이는 솔직히 큰 체감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주간은 거의 체감을 못 느낄 정도로 다 잘 나오고요. 야간에서는 라이더 센서까지 있는 프로가 훨씬 더 밝고 선명하게 잘 나오지만 이게 무조건 프로를 골라야 되는 명분으로 치기에는 좀 약해요. 즉 나는 멀리 있는 피사체를 자주 찍을 일 없고 일상적으로 라이트하게 뭐 음식 사진, 셀피, 인물 풍경 정도만 찍는다면 기본과 아이폰 17e 에어가 괜찮고요. 정말 프로급의 망원 렌즈까지 두루두루 다양한 화각에서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프로나이럽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그래서 실제로 밖에서 전문 촬영 장비를 들고 나갈 때는 무조건 프로나이럽을 들고 나가고요. 일상적으로 라이트하게 뭐 카페라든지 음식 사진, 풍경 정도만 찍는다면 기본이라든지 17e 에어를 들고 나갑니다. 자, 다음은 성능과 배터리입니다. 사실 아이폰 17e의 가장 큰 장점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엔트리급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최신 아이폰 A19 칩셋이 탑재가 되어 있어 고성능 게임과 작업까지 쾌적한 환경으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보통 타사의 경우 저렴한 엔트리급 모델을 경험하면 너무 좀 성능 차이가 심해서 다시는 그 브랜드 제품을 안 쓰는 경우도 비일비재한데 아이폰의 경우 엔트리급 모델조차 성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아이폰은 성능 좋은 폰이라고 인식이 돼서 쭉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긱벤치와 3D 마크 점수를 비교해봐도 타사 플래그십과 비교했을 때 매우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능 부분에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배터리 용량은 아이폰 17e가 약 4000mAh 정도 돼서 기본보다 배터리 용량이 많은데요. 확실히 배터리도 전성비가 좋아서 그런지 최신 고사양 게임을 약 1시간 정도 최고 성능으로 플레이해봐도 약 77% 배터리 잔량을 보여줘서 최소 4시간 이상은 장시간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부분도 좋았습니다. 이때 같이 발열도 체크해 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발열 부분은 충분히 사용하기에 거부감이 들지 않을 정도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4K 유튜브 영상을 약 6시간 30분 정도 시청해 보았는데요. 여기서는 아이폰 17e가 61%로 가장 적게 남았고 그 다음은 에어, 다음은 기본, 다음은 프로, 마지막은 프로 맥스가 가장 많은 배터리 잔량을 남겼습니다. 신기한 거는 아이폰 17e보다 기본이 배터리 용량이 적은데 배터리 잔량이 훨씬 더 많이 남았다는 부분은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알아보니 애플 공식 홈페이지조차도 기본은 영상 시청 시간이 최대 30시간, 아이폰 17e는 최대 26시간이라서 분명히 아이폰 17e가 배터리 용량 자체는 많은데 사용 시간은 더 짧은 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아이폰 17 프로 맥스가 사용 시간은 37시간으로 가장 길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4K 영상 촬영을 1시간 후 배터리 잔량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선 또 아이폰 17e가 93%로 배터리 잔량이 가장 많이 남았고 그 다음은 아이폰 17 에어가 가장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상 시청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아이폰 17e보다 기본이 훨씬 더 배터리 잔량이 많이 남아서 사용하기 좋고요. 반대로 영상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이폰 17e가 사용 시간이 더 길게 나오기 때문에 영상 촬영에 좀 더 유리합니다. 자, 마지막 가격인데요. 가격은 아이폰 17e가 99만원부터 시작해서 아이폰 17 프로맥스는 기본가가 19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이폰 17e와 아이폰 17 프로맥스 가격 차이가 무려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실 가격까지 보다 보니까 진짜 기본형이 가성비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번에 나온 아이폰 17e는 확실히 아이폰 입문자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에어부터는 얇고 가볍긴 하지만 선뜻 구매하기 어려운 가격대라서 우선 아이폰은 기본과 17e부터 써보시고 좀 더 얇은 스마트폰을 찾으시면 에어, 나는 좀 더 긴 사용시간과 카메라 욕심이 나신다면 프로와 프로맥스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새로운 아이폰 17 가장 쉬운 구매 가이드를 안내해 드렸는데요. 중요한 건 결국 내가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거는 별로고 어떤 게 무조건 최고야 할 수가 없는 게 각 제품마다 장단점이 정말 뚜렷하기 때문에 쓰시는 환경에 맞춰서 내 성향에 맞춰서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미 아이폰 17 라인업 중 하나라도 쓰고 있다 라는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기 하나만 남겨주세요. 아이폰 17 시리즈 살까 말까 고민되시는 분들에게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저는 제품의 핵심, 남들은 모르는 품격 있는 꿀팁만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저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고 영상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전 곤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빠이!